반갑습니다. 4월 2일 주간 프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주간 제가 1순위 멤버십에도 신한 마인 공개를 해드렸죠. 라이브에서도 신한은행 연홍 마인 공개하면서 이거는 뭐 무조건 가야 된다. 신한은 지금 시즌 막바지 경기력도 되게 좋은데 지금 그 어쨌든 동기부여가 뭐 꼴찌 확정이지만 유종의미를 거두려 할 거다. 그리고 하나은행은 분명 롯데 돌릴 거다. 그래서 뭐 일반승 빨간 표시 돼 있지만 1순위로 5.5마인 적어드렸습니다. 뭐 배당 대비 메리트를 따지는 거다 보니까 웬만하면 빨간색에서 조합을 짜지만 이렇게 마인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어제 뭐 오릭스 승 보고 뭐 전반적으로 잘 봤죠. 특히 프렌 어제 상당히 잘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간 조합에 KCC 생 역배 드렸고 뭐 KT 프렌, 롯데 프렌 그리고 GS 프렌 다 봤는데 이걸 골라갔어요. 니오넴 쓱 니오넴 이거 쓱은 뭐 어제 개처 발려서 할 말이 없고 어제 그렇게 발릴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니오넴 터진 게 좀 짜증납니다. 이게 그 이루수 카스트로 실책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래 3아웃으로 끝날 거 그것 때문에 3런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아니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실책 하나로 진 게 너무 짜증났다. 어쨌든 어제 전반적으로 잘 봤습니다. 잘 봤고 조합운이 조금 안 따라줬던 날이라 오늘은 조합에 조금 더 신경 써봤고 오늘도 한번 야구랑 그리고 농구 그리고 이제 남배 챔결 치루죠.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야쿠 대 히로시마 경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야쿠르트 선발은 오쿠가와 그리고 히로시마는 오카모토슌. 어제 얘네 우치대 갔고 야쿠르트는 선발이 바뀌었고 히로시마는 어제 선발 예정돼 있던 선발 그대로 갑니다. 일단 오쿠가와 18경기 동안 4승 8패 지난 시즌 방울 4.32로 얘도 이제 큰 부상을 겪고 24년도에 복귀를 했잖아요. 작년에도 많이 뛴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막 기복이 되게 심했다. 그래도 잘 던진 경기들도 꽤나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털릴 때는 또 한없이 털리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즌 히로시마 상대로는 워낙에 좋았어요. 3경기 등판에서 2승 1패 방울 1.86. 물론 한 경기는 2실점한 경기 사실 엄청 두드러 맞았는데 운도 좀 따라줬고 수비 도움도 받았고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히로시마 상대로 가장 좋은 폼을 보여줬던 게 또 오쿠가와라. 올 시즌 시범 경기 보니까 여전히 조금 많이 맞긴 한데 그래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막 엄청 털리진 않았거든요. 마지막 경기. 그래서 저는 올 시즌 작년보다는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또 까봐야 됩니다. 그리고 히로시마 오카모토는 얘는 지난 시즌 불펜에서 이제 소화를 했는데 올 시즌 선발로 나와요. 일단은. 근데 얘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떨지 선발로 뭐 체력이나 제대로 소화해줄 수 있을지.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본 야구에서 불펜에서 선발로 전환하는 애들 거의 대부분이 좀 잘 던져주긴 해요. 근데 오카모토는 글쎄요 불펜에서도 막 그렇게 엄청 안정감 있던 타입은 아니었던지라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래도 오쿠가와가 조금 더 이닝을 안정적으로 먹어주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두 팀 빠따 차이. 지금 야쿠르트가 연승 달리면서 타격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야쿠 역배 한번 노려볼게요. 야쿠 승, 프랜승 그리고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니치 대 요미우리 경기 한번 봅시다. 주니치 선발 오노 그리고 요미우리는 노리모토. 좀 나이 많은 애들 맞대결입니다. 유다이오노 얘도 지난 시즌 20경기 동안 11승 4패 방울 2.10으로 좋았어요. 잘 던져줬는데 오노는 좀 홈발이 있었거든요. 판테린돔. 근데 아무래도 판테린돔이 올 시즌 조금 이제 구장 조금 이제 담장도 낮췄고 뭐 땡기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 시즌 홈 성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요메우리의 이제 노리모토가 라쿠텐에서 이제 요메우리로 왔습니다. 왔고 얘도 이제 지난 시즌간 이제 지난 몇 시즌 동안 이제 마무리를 했잖아요. 근데 다시 선발로 하거든요. 옛날에도 선발 뛰었던 애라 뭐 선발 어떨지 모르겠어. 근데 얘가 작년, 재작년 불펜으로 뛰면서 성적이 3점대가 다 넘어가서 선발로 이제 먹힐까? 전성기에서는 좀 많이 내려와가지고 둘 다 또 나이도 많고
일단 얘네는 첫 경기 좀 까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뭐가 됐든 지금 그래도 타격에서는 요미가 직전 경기 터져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주니치가 불펜 구간이 조금 불안해요. 마츠야마도 지금 없고 그래서 이거는 요미 쪽 보도록 할게요. 요미 승마인의 오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신 대 요코하마 보겠습니다. 한신 선발 이하라 료토 그리고 요코하마는 타케다. 둘 다 지난 시즌 이제 조금 신인이죠. 이하라 료토도 지난 시즌 29경기 동안 5승 7패 방울 2.32 나쁘지 않았어요. 얘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승승장구하다가 초반에는 이제 불펜으로 나오다가 이제 선발 한 자리 먹으면서 선발로 나오다가 시즌 막판에는 또 불펜으로 나왔다 선발로 나왔다 막 반복을 했거든요. 근데 얘가 초반에는 되게 좋았어. 막 신인왕 얘기도 나오고 초반 임팩트가 되게 좋았는데 근데 이제 여름쯤 가서 이제 분석을 당한 건지 아니면 신인이라 좀 체력이 딸렸던 건지 여름에 좀 부진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저는 작년에 되게 나쁘지 않게 봤거든요. 좌안이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작년에 요코하마 상대로는 뭐 불펜으로 나왔을 때는 뭐 나쁘지 않았는데 선발로 소화했을 때는 원정 가서 5이닝 3실점으로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요코 상대로는 조금 약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교세라에서 등판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코하마 타케다도 지난 시즌 7경기밖에 안 던졌지만 얘도 상당히 안정감 있는 투구 내용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신 상대로 원정 가서 7이닝 1실점, 5이닝 2실점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제도 뭐 요코하마가 그래도 타격이 좀 터져주기도 했고 지금 1승 1패씩 노나 가졌는데 이거 한신 보기에는 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타케다도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운 경기인데 저는 그냥 요코 프렌 똥배지만 그냥 프렌 정도만 보고 그리고 둘 다 좀 무난하게 던져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팀 다 계속해서 한 팀이 타격이 터져주면 한 팀은 또 못 치고 둘 다 타격이 막 폭발하는 구간은 아니라 이거는 언더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니오넴 대 지바롯데 한번 보겠습니다. 니오넴 어제 제가 주력으로 들고 갔다가 이루수 카스트로 그 외국인 용병 실책 때문에 원래 이닝 교체할 그 타이밍에 되게 쉬운 거 놓쳤거든요. 원래 이닝 넘겼어야 되는데 괜히 그 실책 스노우볼로 3런 맞고 3대2로 졌어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결국 이겼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실책이 되게 짜증났고 뭐 어제 지바 잭슨이 이적하자마자 첫 경기 상당히 좋은 등판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잘 맞고 내려갔죠. 근데 저는 니오넴 그래도 음, 어제 점수를 조금 못 냈지만 어제 잭슨도 만루 상황에서 사실 되게 위험했던 타구가 있어요. 그거 진짜 그 지바 이루스가 잘 잡아서 다행이지. 그거 조금만 높게 갔으면은 그냥 대량 실점할 뻔한 게 있었거든요. 분명 위기는 있었다. 그리고 지바 불펜 구간도 좀 불안불안했고 지바가 시즌 초 지금 불펜 구간이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발 니시노가 얼마나 버텨주냐가 관건인데 니시노가 뭐 니오넴 상대로는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원정 경기 다 좋긴 했어요. 근데 한 경기씩밖에 등판을 안 했고, 그리고 니오넴 오늘 선발 카토는 기본적으로 지바 상대로 정말 강합니다. 정말 강해서 특히 홈에서. 근데 카토는 제가 막 그렇게 좋아하는 선발은 아니거든요. 얘는 항상 2, 3실점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유형은 아닌데 지바 상대로는 상당히 강해가지고 오늘도 좀 호투를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이거는 니오넴 쪽 볼게요. 어제 잡히기도 했고 그리고 타격은 저는 뭐 여전히 충분히 위협적이라고 봅니다. 어제도 뭐 결국에는 만남이가 또 홈런을 쳤고 그래서 장타에 대한 기대값도 니오넴이 훨씬 많고 해서 니오넴 승마인의 언더 보도록 할게요. 니시노도 어느 정도 실점을 할 것 같은데 막 엄청나게 털리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LG 대 기아 보겠습니다. 어제 저는 뭐 송승기도 좀 못 믿어왔고 기아 선발도 못 믿어서 그냥 오버만 보자 했는데 마지막에 희망 고문하다가 딱 9점으로 끝났죠. 어쨌든 LG 오늘 선발은 웰스 그리고 기아는 김태형 등판해요. 그래도 김태형보다는 웰스가 나을 텐데
웰스가 이제 작년에 잠깐 뛰었었잖아요. 잠깐 알바 느낌으로다가 그때 그냥 무난하게 던졌거든요. 근데 웰스 저는 시범 경기도 보고 느낀 게 얘는 불안한 점이 아무래도 그거예요. 타순이 타순이 한 바퀴 이제 돌아가면은 위험해. 좀 불안해요. 타순이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은. 그래서 오늘 이닝을 과연 얼마나 먹어줄 수 있을까가 저는 조금 의문이다. 그리고 기아가 어제는 빠따가 잠깐 주춤했지만 시즌 초 타격감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웰스는 뭐 그렇게 안정감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닝을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아 김태형은 뭐 애초에 얘도 작년에 데뷔해가지고 되게 어리죠. 2006년생. 8경기 동안 빵승 3패 방울 4.56. 뭐 잘 던진 경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 하나전이나 SSG전 무난하게 던져줬는데 글쎄요 LG가 드디어 타격이 어제 터져줬기 때문에 타선이 터져줬기 때문에 오늘 LG 상대로는 또 원정 경기라 좀 못 버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LG 쪽 보고 싶고 타선이 어쨌든 어제 터져줬으니까 이제 좀 흐름을 타줘야 되지 않나. LG 쪽 보고 싶고 오늘도 저는 오버 한번 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기아가 점수를 좀 못 내서 오버를 못 낸 느낌이라면 오늘은 서로 한 4, 5점 이상은 뽑아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SSG 대 키움 보겠습니다. 와 이거 어제 SSG 그 아쿼가 뭐 너무 못 던진 것도 있는데 그래도 SSG가 최근에 타격 구간이 너무 좋아서 저 어제 배동현 충분히 털어먹을 거라고 봤는데 배동현 상대로 너무 그냥 털렸죠. SSG가 점수를 못 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불펜 상대로 점수를 내긴 했는데 배동현 상대로 점수를 못 낸 게 어쨌든 화근이었어요. 최대한 키움은 지금 불펜이 너무 약해서 최대한 빨리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선발을. 근데 어제 그러질 못했고 어쨌든 오늘 선발은 최민준 대 정현우. 둘 다 모르겠습니다. 최민준 지난 시즌 뭐 거의 대부분 불펜으로 나왔고 간간히 선발로 나왔죠. 선발로 나와서 좋았던 경기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얘가 또 지난 시즌 키움 상대로는 그렇게 썩 좋진 못했고요. 그리고 정현우도 이제 1픽이잖아요. 작년 1픽. 나오면서 선발 소화하면서 18경기 동안 3승 7패 방울 5.86. 홈에선 되게 좋았습니다. 홈에선 2점대였거든요. 6경기로. 근데 원정 12경기 뛰면서 7점 후반대였어요. 올 시즌 얼마나 분명 1팩이라 잠재력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근데 조금 원정 정현우는 올 시즌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거 승패 예측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키움도 지금 빠따가 되게 좋아요. 안치홍도 잘 쳐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애들이 터져주고 있어. 어제 안치홍, 김건희, 뭐 박찬혁, 어준석까지 골고루 터져줘가지고 그리고 용병 브룩스가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오버만 봅시다. 오버. 쓱도 오늘은 좀 점수를 낼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대 두산 보겠습니다. 삼성 대 두산. 삼성 선발 이승현 그리고 두산은 최민석 등판을 하죠. 일단 좌한 이승현. 얘가 작년에 좀 아쉬웠어요. 뭐 인생투를 던진 경기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5점대로 마무리를 했고 그 전년도보다도 더 안 좋았죠. 작년 탱탱볼이 아니었던 걸 생각하자면은 더더욱 아쉬웠고 올 시즌 이제 시즌 초부터 어쨌든 KBO가 지금 점수 너무 나잖아요, 여러분. 어제 심우준 홈런 또 쳤고 홈런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좌승현 과연 올 시즌 버틸 수 있을까가 조금 우려됩니다. 그리고 시범 경기 때도 좀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큰 기대는 안 하고요. 어느 정도 점수 깔아줄 것 같고요. 그리고 두산의 최민석, 저는 얘 지난 시즌에 되게 좀 인상 깊게 봤거든요. 공도 좀 묵직하니 괜찮게 던져줬어. 피지컬도 되게 좋고. 그래서 특히 삼성 상대로도 이제 홈에서 한번 털리긴 했지만 원정 가서도 6이닝 2실점, 홈에서 또 7이닝 2실점. 세 경기 등판에서 한 경기 빼고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긁히면은 이거 좌승현보다도 나을 수도 있다. 근데 올 시즌 또 탱탱볼이라 그거에 대해 또 어떨지는 모르는 거긴 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삼성이 어제도 빠따가 안 터졌으면
이거 두산 역배각을 한번 봤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제 삼성의 타선이 터져줬다. 제대로 터져줘서 저는 삼성 빠따는 진짜로 최영우를 데려온 순간 얘네도 타선 사이클이 분명히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고점만 봤을 때는 리그 진짜 그냥 1티어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타격은 뭐 워낙에 좋아서 어제 김성윤 5타수 4안타로 아주 터져줬고, 그리고 지찬이가 또 1번으로 오니까 살아나더라고요. 또 득점도 잘해줬고 빠른 발을 이용해서 안타도 쳤고, 그리고 뭐 최영우랑 류지혁도 쳤고 디아즈가 또 4타수 3안타로 살아났다. 저는 빠따 차이로 삼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따 차이로. 그래서 뭐 두 선발 다 조금 불안한 구석들이 있어서 오버도 볼게요. 그리고 NC 대 롯데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패스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NC는 그 드릴버하겐 얘가 그 니오넴에 있던 애죠. 근데 얘가 원래 SSG랑 계약을 하려다가 그 메디컬 과정인가 뭐가 좀 안 맞아서 빠그라졌어요. 그래서 건강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의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던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얘는 일본에서도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딱히 신뢰가 안 가고, 그리고 어떻게 던질지 모르겠어. 까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롯데 김진욱이 얘가 지금 롯데에서 좀 롯데 팬들이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얘랑 그 누구야 윤성맨이랑 김진욱이 시범 경기 때 볼이 뒤지게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가지고, 근데 작년에 재앙이었죠. 14경기 등판에서 방울 10점대. 그냥 올라올 때마다 선발로 나올 때마다 그냥 완전 그냥 재앙 수준이었어가지고 올 시즌 이제 제구가 잡히면서 좀 잘 던질 건지, 일단 시범 경기 때는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롯데 팬들이 지금 아주 기대하고 오늘 팝콘 듣고 이제 보실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또 정규는 다르다 보니까 저도 기대되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지켜보고 싶다. 오늘 경기 좀 잘 던지면은 그래도 다음 경기 때부터 좀 믿고 가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경기는 그냥 패스하고 저는 관전 추천. 그리고 한화 대 KT 보겠습니다. 한화 대 KT. 한화 선발 문동주, KT는 오원석. 문동주 일단 WBC 때도 하차를 했고 좀 건강에 이슈가 있어서 최대한 좀 늦게 등판을 했죠. 근데 그래도 WBC 그때 이제 나오고 나서 그래도 몸 관리 잘해가지고 괜찮대요. 괜찮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저는 좀 기대됩니다. 왜냐면 동주가 그래도 고점은 높다고 생각해요. 다만 구속 대비 구위가 막 그렇게까지 좋은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분명히 뭐 구속도 빠르고, 그리고 지난 시즌 이제 스플리터로 좀 재미를 많이 봤죠. 이 강속구 투수의 스플리터 조합은 맞돌이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제 사사키가 일본 씹어 먹었을 때 그 조합으로 이제 먹었고, 이제 문동주도 뭐 이제 최고 구속 뭐 160도 찍히고, 그리고 지난 시즌 그 스플리터로 재미를 많이 봐갖고 올 시즌 건강만 하다면 저는 얘는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건강 이슈 그리고 약간의 기복. 그래도 KT 상대로는 지난 시즌 상당히 강했다. 3경기 등판에서 1승 0패 방울 0.51 무실점 1실점 7.1 1실점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홈이고 하다 보니까 저는 뭐 나름 기대되고, 그리고 오원석도 지난 시즌 KT로 SSG에서 KT로 가서 우리 강철이 형님이 어떤 매직을 이제 부리셨는지 KT 와서 확실히 더 좋아졌어요. SSG에 있을 때 맨날 홈런 맞고 방울도 5점대로 막 마무리하고 그랬는데 지난 시즌 피홈런이 확 줄었고요. 그리고 3점 중반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KT랑 확실히 잘 맞는 것 같고 이강철 감독이 어떻게 잘 개조를 한 것 같고, 저는 오원석도 뭐 괜찮은 국내 자원으로 이제 자리를 좀 잡았다고 보는데, 다만 한화 상대로는 너무 안 좋습니다. 지난 시즌 한화 상대로 4경기 동안 빵승 3패 방울 6.50 엄청 두드러 맞았거든요. 한 경기인가 빼고. 그리고 재작년 SSG에 있을 때도 4경기 등판에서 방울 6점대. 한화 상대로 워낙에 약해서 이거는 그래도 동주 믿고 하나 가볼만 하다. 다만 그게 있어요. 어제도 제가 하나 여러분 올 시즌 오버 단골팀이 될 거다라고 시즌 시작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지금 개막하고 4경기 싹 다 다득점, 다득점, 그리고 대량 실점.
까지 이어지면서 모든 경기 오바거든요. 어제도 와 14대 11로 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류현진은 잘 던졌잖아요. 지금 뒤에 불펜이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니까 한승혁 내보낸 게 오바야. 김범수까진 그렇다 치더라도 한승혁 내보냈고, 그리고 어제 뭐 김서현도 실점에 나머지 뭐 다 실점하고 지금 불펜이 심각해요. 그리고 용병들도 약해졌고. 그래서 올 시즌 빠따는 강해졌지만 마운드가 너무 약해져서 오버 계속 노리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오늘도 오버 또 봅니다. 문동주가 진짜 한 7이닝 이상 안 먹는 이상 그 뒷문이 너무 불안해요, 개인적으로. 오늘 6이닝 정도만 좀 잘 막아준다면은 그래도 꾸역꾸역 막아서 빠땅을 계속해서 터져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 승을 볼게요. 보지만 하나 경기는 당분간 언더를 못 보겠다. 그리고 지금 KT의 빠따가 또 흐름이 가장 좋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 승 마인의 오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혁은 KT 갔어. 알아요. KT 그러니까 한승혁을 놓치면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나왔잖아. 한승혁이랑 강백호 맞대결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승혁 없는 게 꽤 크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승혁이 한화에서 지금 뛰고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리고 가스공사 대 소노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가스공사 대 소노. 일단 소노는 오늘 경기 잡으면은 이제 거의 뭐 순위 확정을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소노가 최근에 연승 꾸준히 이어가다가 DB한테 잡히긴 했잖아요. 근데 이날 DB의 경기력이 뭐 워낙에 좋았고 여전히 이정현, 캠바우, 나이트가 이날 조금 아쉬웠지만 여전히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상대가 또 가스인데 가스가 또 최근에 4연패로 흐름이 너무 안 좋고요. 아무래도 여기도 벨랑게라고 라거나에 대한 의존이 너무 커요. 최근에 이 둘은 폼이 상당히 좋거든요. 상당히 좋은데 나머지 국내 자원들의 뒷받침이 너무나도 안 되고 있다. 게다가 이 고양 소노는 올 시즌 가스공사 상대로 5경기 전승을 했습니다. 담당 일진이에요. 담당 일진. 가스공사가 LG 상대로 은근히 또 비비잖아요. 근데 소노한테는 드럽게 약합니다. 그리고 항상 뭐 라거나가 엄청 긁히던가 3점이 좀 터져주는 경기도 결국에는 소노가 항상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도 소노가 좀 원정이어도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소노 승마인의 언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대 형캐 봅시다. 오늘 이제 챔결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형캐가 와 극적인 승부. 그러니까 우카랑 홈에서도 2대0으로 끌려가던 거 역전했고, 그리고 직전 경기가 대박이었죠. 원정에서 또 2대0으로 셧아웃 당할 뻔한 거 7점 차가 났는데 그거 역전해서 듀스 그때 몇 점까지 갔냐? 그 기록 세웠었죠. 최다 그 프로 듀스 최다 기록 타이 세웠죠. 어쨌든 좀 역대급 경기력을 세우면서 그것도 역전을 해서 저는 솔직히 그 내주는 순간 이거 5세트 가면 이거 형캐가 무조건 이긴다라고 봤거든요. 왜냐면 아라우조 체력이 떨어져 있어서 힘들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형캐가 올라오게 됐고 형캐가 2대0으로 올라왔지만 저는 체력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진짜 엄청 오래 경기를 했고 직전 경기 분명 힘들 거고 2대0이지만 두 경기 다 아무래도 풀세트 끝에 올라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항공이 너무나도 유리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제 항공의 류용병. 저는 이 제도가 사실 배구 이 제도가 좀 너무 근본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챔결 앞두고 용병 교체. 어쨌든 한 시즌 러셀이 같이 고생했는데 교체를 하는 게 이게 맞나 싶거든요. 근데 뭐 배구에 있는 룰이니까. 그리고 러셀도 사실 그런 식으로 합류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뭐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교체를 했습니다. 마소. 마소 얘가 이제 아포짓이랑 미들블로커도 봤던 애예요. 그래서 오늘 얘를 미들블로커로 세우고 아무래도 형캐도 높이가 좋고 하니까 미들블로커를 세우고 아포짓으로 임동혁을 쓰는 그 훈련 과정도 유튜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아니면 얘를 아포짓으로 쓸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높이 보강이 되면 저는 얘를 미들블로커 그냥 임동혁을 아포짓으로 밀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즌 막판 후반기에 임동혁의 폼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러셀보다 훨씬 나았어요. 그래서 임동혁을 그냥 믿고 미들블로커 쓰면은 꽤나 항공도, 왜냐면 미들이 좀 약점이었는데 꽤나 괜찮지 않을까. 어쨌든 맞소는 그 트라이아웃 때 이제 베논이랑 같이 가장 최대어로 좀 주목받았던 애라 저는 기본빵은 해줄 것 같거든요. 러셀보단 낫겠죠. 러셀이 뭐 6라운드 그냥 경기력이 재앙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항공이 사실 맞소가 있든 없든 기본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용병의 존재가 필요하지만 지금 정지석도 그렇고 그리고 임동혁도 상당히 좋은 폼을 보여줬고 무엇보다 뎁스가 상당히 탄탄하고 그리고 오늘 또 홈이고 그리고 형캐가 체력 문제를 분명히 보일 것 같다. 이거는 저는 항공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승마인의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1 정도 예상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기까지 보고 오늘 뭐 이제 야구 일본 야구 그 대낮에 시작한 거 라쿠텐 소뱅 뭐 세이브 오릭스 지금 라쿠텐 이기고 있고 오릭스 이기고 있네요. 이건 뭐 안 들고 왔고 나머지 경기들 다 들고 왔으니까 한번 참고들 해 보시고 마음에 맞는 거 잘 골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